성남시장 전화 연결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올해는 복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네, 국민들이 만들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자, 설 때 어디 가셨어요? 그냥 성남 거기 계셨어요? 저는 설에 우리 세월호 가족들 운동차례 지낸데 갔다 오고, 예. 또 우리 소녀상 지킴이들이 예. 설날도 소녀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고, 예. 또 해군 노동자들, 예. 또 천막 농성하는 곳이 있어서 우리 노동자들 좀 안타까워서 농성장 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예. 자,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설 불출마 전언을 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작년에 출마 얘기 나올 때부터 작년 연말 이전 하반기 이후 예. 그때부터 저는 이분 완주 못하고 동주중에 그만둔다 제가 공언을 했었죠. 예. 네, 결국 공언대로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과거의 화려한 공직, 경력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던 시대가 이제 지났고 특히 공직에서 아무런 성과를 못 냈다든지 또는 그 공직을 이용해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뭔가 사적으로 남용한 경력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특히 박근혜 사태를 보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분이 이미 그런 약간의 몇 가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공직자로서의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냈다는 건 전 세계 언론이 지적했기 때문에 곧 저는 금방 국민들이 그걸 알아채고 지지율이 폭락해서 그만둘 거라고 봤습니다. 지지율이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다는 건데. 처음에는 멋있는데 가까이 오면 제가 꽃사과라고 표현했죠. 꽃사과 같은 분인데 보기는 참 아름답고 좋지만 막상 먹자고 하면 먹기가 어려운.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야생 산밤 같은 알토란 알 차 있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선택할 거다. 제가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예. 근데 이게 역으로 따지면은 참 좀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정치판에 정치 세력이 좀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거로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유명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선택되던 시대가 이미 지났고 실사구시적인 그야말로 실용주의 시대가 왔습니다. 국민들이 매우 현명해졌기 때문에 작은 권한을 가지고도 제대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또 청렴하게 그 업무를 강단 있게 추진하는 사람. 사실 저 같은 사람하고 반기문 총장은 워낙 대비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기초단체장 아닙니까? 예. 과거 같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일종의 기적이죠. 이변이 벌어졌는데 국민들 일부지만 기초단체장이면 어떠냐. 실제로 성남시장 업무 잘하고 빚도 갚고 공약 이행률도 높고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제가 공정사회라고 하는 게 이 시대 정신인데 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치열하게 대통령까지도 같이 싸우는 그런 사람이니까 기초단체장이라도 한번 해봐라 라는 요구가 생기는 거죠. 요걸 반대로 뒤집으면 지위 높고 유명하고 경력 좋다고 사람들이 함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어쨌든 이제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세론이 더 굳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는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왜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님은 야권의 1위 후보이긴 한데 이게 일종의 천정 같은 게 있어서 압도적으로 강하긴 하지만 더 성장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고정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 확장성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지지층이 이제 확대되기 힘들다. 그런데 반 총장이라고 하는 강력한 상대가 나타나니까 야권이 위기의식 때문에 확 몰린 거죠. 그런데 그 강력한 상대가 사라지면 어차피 정권 교체가 된다면 좀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선택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은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기도 시작할 겁니다. 저는 오늘 얼핏 보니까 내각 우리 발표했던데 소위 내각 예정자들 그중에 조윤재 이런 분들 경제부총리 이렇게 내정 섀도우 내각 발표한 거 보고 제가 대단히 참
갑자기 놀랄 정도였는데요. 그런 것들을 아마 국민들이 들여다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바꿀 사람, 형식을 바꾸는 거에 더해서 실제 내용상 정말로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 대한민국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재벌입니다. 이 재벌하고도 싸워서 돌파하고 새로운 공정한 경제 질서 만들어낼 사람을 고른다면 저는 이재명을 선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근데 사실 예비내각 이런 거 발표하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조금 비상사태이긴 한데 정치는 당이 하는 겁니다. 당이 하는데 이 당에 있는 자원과 인력, 뭐 정책 이런 것들을 후보가 된 다음에 당과 상의해 생각하는 건 몰라도 후보도 안 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무슨 조직을 해놓으면 당은 들러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이재명 시장께서도 이제 뭐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시니까 네. 경선에 참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이미 이제 뭐 다 대선 후보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경선에서 이게 참 어렵지 않으세요? 이 구조적으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불리합니다. 뭐 불리. 사실 이재명 시장께서는 비문 진영에 속하시는 분이잖아요. 비문이라니 이재명이죠, 이재명. 이재명과 문재인이 경쟁을 하는데 문재인 후보를 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예. 저는 비문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입니다. 경쟁하는 상대에 대한 평화에 해당되니까 좀 그런 거 자제해 주시고요. 예. 경선이란 인기 투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여론조사에서 전화 오니까 95%는 전화 안 받고 5%가 전화 받아서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사람들하고 예. 이 중에 기껏해야 실제로 투표할 사람들은 경선은 말이죠. 네. 최대 저번 경선에서도 60만밖에 안 됐는데 그중에 30몇만 득표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가 됐습니다. 네. 2배 한다고 해도 100만밖에 안 되고요. 50만 명의 지지자가 손으로 투표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예. 열정적 지지자,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만드는 게 경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 지지자, 진정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혁명적 변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재명 지지자가 좀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바일이나 인터넷 투표에서도 자신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뭐 저희도 뭐 손가락 혁명군 뭐 이렇게 이름 붙인 열성의 지지자가 있고 우리 지지자들도 충분히 뭐 모바일에 적응해서 저는 투표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그 야권 연대 말씀하셨죠? 네. 그죠? 야권 연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빅텐트, 특히 이제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그리고 정운찬 전 총리 뭐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뭐 텐트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네. 예? 그러면 그쪽하고는 어떠한 관계 설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책임져야 될 여권 세력이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그건 결코 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이종교배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래서 절대 거긴 참여하지 않겠죠. 두 번째로 야권이 만드는 뭔가 새로운 결합체라고 한다면 민주당을 배제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이 야권을 최대한 통합해서 어떻게든지 확실하게 정권을 교체하고 또 정권 교체 후에도 여소 야대가 아니라 여대 야소로 개혁 동력을 확보해서 국민이 말하는 뜻하는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만으로만 이기기도 쉽지 않고 이긴다고 한들 여소 야대에 대해서 제대로 국정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야권 통합을 해야 되는데 또는 야권의 연대라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세력은 제외하고 또는 민주당은 제외하고 모인다고 하면 그거는 뭐 통합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하는 거에 불과하죠. 저는 그런 곳에 참여할 생각도 없고 또 그런 방식은 성공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참여하는 빅텐트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 빅텐트라기보다는 야권 통합 또는 야권 연대가 되겠죠.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게 그런 통합에 적극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재명 야권 통합을 외치고 또 실제로
야권 연합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려면 꼭 이재명이 후보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야권 통합해서 개혁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을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경선은 보통 일반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세월호, 지난 설 때 세월호 가족분들과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어제 헌재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왜 거기 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나왔었죠? 네. 근데 그런 얘기 했었죠.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대통령한테 물을 수 없다. 예? 모든 나라가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 원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나라도 대통령이 국민이 수백 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 상황을 쳐다보지도 않는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이제 끝내신 거죠? 예?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네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아까 이제 반 전 총장이 그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시죠. 반 총장이 가버린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께서는 본인 스스로 보수주의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왜곡이고요. 예. 교과서적 의미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은 부패, 특권, 반칙, 불법이 보수의 이름을 창칭하고 있고 우리가 하자고 하는 것은 대개 법이라도 좀 제대로 지키는 나라 만들자. 합법적인 정의로운 나라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게 서구의 기준 또는 교과서적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이 실제는 보수의 가치다.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정상적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게 이게 비정상 사회다 보니까 이게 마치 진보로 치부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진보가 맞지만 이게 실제 내용은 보수의 가치이기 때문에 참 슬픈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빨리 보수를 참칭하는 불법 불이한 세력을 쳐내야 된다. 이런 뜻을 한 얘기겠죠. 근데 그러면 이재명 시장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저는 법대로 하자. 원칙 반칙, 특권 이런 거 없애고 원칙대로 상식대로 법대로 하자라는 쪽이 강하기 때문에 보수적 가치가 강하다고 보여지죠. 내용상. 그러나 이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진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변한 게 없이 저한테 자꾸 보수 진보 이름 안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용주의자입니다. 이거 보수고 진보가 뭐 중요합니까? 그 실용주의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는데요. 앞으로 자주 좀 모실게요.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